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이처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네이처셀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급락을 한 뒤에 지금 한번 흐름을 다시 복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최근에 움직여 왔는지, 어떤 이슈로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네이처셀이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이날 하한가까지는 안 갔죠. 7,60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첫 번째 이슈가 12월 11일 이날 급락을 했습니다. 그쵸? 자,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12월 11일 이때 라정창 대표가 징역 12년형 구형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라정찬 대표는 지금 지분 구조에 네이처셀 지분 구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알바이오가 20%, 바이오스타 코리아 20%, 알바이오가 2%, 라정찬은 0.33%, 거의 뭐 지분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대표이사 과거에 지금 라정찬 대표가 지금 현재는 아니죠. 자, 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한들 뭐 이 사람이 없어진다 한들 회사와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대주주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들도 보면 과거에 뭐 기업들의 대표들이 뭐 징역 사례를 하고 뭐 특히 심한 경우는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들락날락하죠. 예, 그러면서도 회사가 계속 존속됩니다. 뭐 가까이 뭐 지금 CJ도 그랬었고 SK도 그랬고 그거는 그거고 저건 저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있다면 일단 네이처셀은 기업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거의 하한가 근접했죠. 그러고 나서 자 다시 또 이날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도 거의 하한가 인접했죠. 거의 마이너스 24.30%니까 이날은 왜 빠지는 거야 하면서 다들 놀랄 정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수요일날 IR을 하면서 이날인가요? 지난주 18일날 IR을 하면서 또 한 차례 또 급락을 했습니다. 19일날 IR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나마 IR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마저 빠지면서 장 열리자마자 10%또 빠졌습니다. 또 빠졌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치고 나간 9%를 치고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괜찮다. IR 내용 괜찮다. 다시 웃기죠. 지금 임상 실험 괜찮고 조인트 여기 보십시오. 조인트 스템 괜찮다. 효과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또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이오스타 네이처셀에서 조인트 스템 기전 연구에 대해서 대행성 관절염 치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웃긴 얘기입니까? 기사들 보시면 네. 네이처셀이 충북대학교 김윤비 교수님과 조인트 스템 기전 연구를 통해 밝혀낸 연구 발표했다. 이게 뭐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없나요? HLB 똑같죠? 어, 처음에는 안 좋다. 별거 없다. 특별한 거 없다. 발표했다가 다시 괜찮다. 그 다음에 학회 발표하고 괜찮다. 그 다음에 뭐 유럽 학회 발표하고 괜찮다. 그러고 나서 NDA 가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2만원짜리가 거의 20만원까지 갔었죠.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 일련 행동들이 굉장히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난해합니다. 솔직히 난해해요. 지금 보시면 바이오 기업들 한번 볼까요? 과거에 헬릭 스미스 한번 보십시오. 헬릭 스미스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위약과 본약이 왔다가 통용됐다, 뭐 바뀌었다. 이게 말입니까, 빵굽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의사들이 뭐 약사들이 그 전문적으로 미국에서 그거를 오히려 그것만 실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을 건데 그걸 바뀌었다고 하면서 아직은 모른다. 더 실험해봐야 된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헬릭 스미스를 떠나서 그냥 헬릭 스미스라는 기업을 떠나서 그냥 단순히 그 위약과
그 기존 약이 바뀌었다 라는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헬릭 스미스 주주가 아니고 뭐 헬릭 스미스를 떠나서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그냥 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주주님 여기 헬릭 스미스 주주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주주분들도 판단을 할 거고,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든 역분식회계든 뭐 버펄링이든 뭐 어떤 허풍이든 뭐 어떤 사실이든 거짓이든 거짓말이든 진짜든 그런 말들과 말들 사이에서 뭐 루머이든 사실이든 어쨌든 저쨌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주식 투자하는 어떤 묘미죠. 예, 그런 게 묘미죠. 그게 없는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게 없는 주식시장은 없습니다. 그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것을 없앨 수는 없고 계속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해야 되고요. 예, 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오늘 또 신고가 가네요. 뭐 상장하자마자 주장창 빠져서 14,000원 갔다가 지금 또 3만원 또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이 참 재밌어요. 예, 주식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 이렇게 악재들을 쏟아냈는데 그럼 이 주식을 누가 사고 있는가 이거죠.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주가는 하한가 계속 안 가고 있고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제 방송을 안 보고 있는 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 방송을 안 보고 있는 분들이 사고 있을 확률이 높다입니다.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팔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제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손실이실 겁니다. 대부분이 손실일 거예요. 그 손실난 분들이 그 주식을 팔 때, 그 주식을 팔고 나갔을 때, 또 다른 A가 팔고 나갈 때 B라는 사람은 반드시 사야 되는 게 주식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B는 누구일까? 그렇죠? 손실을 보고 파는 A가 파는 B에게 그 B는 과연 누구일까? A가 A-1, A-2, A-3이 많을까요? 아니면 B-1, B-2, B-3이 많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A-10까지 주식을 팔았을 때 B-1, 2들이 다 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결국 네이처셀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이 라인이 이탈되는 것은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이 라인의 마감 이날 제가 방송을 찍었는데 이날 종가상 이 라인을 지키고 끝이 난다면 다행이고 이 라인 이탈되면 힘들어질 수 있다. 예,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돼서 부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 주식 자체가 완전히 훼손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다행히 주식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선상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이탈되고 나서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예, 역시 힘들죠. 힘듭니다. 더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왔고 주가는 추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들 속에서도 누군가는 주식을 반드시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는 그 B-1과 2겠죠. A-1에서 30이 다 주식을 팔고 있을 때 B-1에서 5가 주식을 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샀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쪽 세력이 맞겠죠. 이 세력이겠죠. 이 세력과 이 세력은 같은 세력이겠죠. 그러면 그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튕기면서 또 누군가는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라인을 봤을 때 이 6,000원 라인, 이 6,000원 라인이 붕괴된다면 저는 그 세력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악재가 쏟아져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텍스트. 좀 차트를 600으로 해서 글자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겠습니다. 1. 또 채널 이제는 완전 손절입니다. 완전 손절.
제가 봤을 때는 6,000원 선이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세력들은 개인들의 주식을 탈탈 털어내고 있다. 3. 다시 세력이 움직인다면 만원 정도 241선 241선까지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뭐 제가 100% 맞을 수도 없고, 주식이 제 생각대로 됐으면 제가 뭐 신이 돼 있겠죠. 어우, 360세네. 380.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항상 손절 라인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찍으면서 느낀 게 제가 계속 리딩을 해주면 좋겠지만 리딩을 해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꼭 앞으로 말하고 방송을 찍어야겠다. 제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지금 6,300원이니까 5% 정도 손실이 나겠네요. 만약 6,300원에 매수를 했다면, 만약 지금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앞에 여기다가 네이처셀을 만약 지금 매수한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이온을 티오리를 만들어낸다면 네이처셀을 네이처인가요? 네이처 발음이 네이처셀을 만약 지금 매수한다면 채널 하단부 이탈시 완전 손절 6,000원 선. 세력들은 이 개인들의 주식을 털어서 매수 중이다. 다시 세력들이 움직인다면 241선까지는 강하게 밀어올 수 있다. 근데 이 주식을 또 마찬가지 몰빵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비중을 얘기해야 되겠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 비중 절대 10% 이상은 매수 금지. 이거를 꼭 얘기해야 됩니다. 절대적이죠. 이건 절대적인 거죠. 이걸 그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몰빵하거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몰빵하면 안 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 투자자라든지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 컨트롤해서 100%를 하든 200%를 하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충분한 경험 있는 프로 트레이더들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그냥 직장인이라든지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사업을 하신다거나 조용히 주식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세요. 네, 그건 절대 제가 반대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끊임없이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제가 이걸 계속 리딩 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네이처셀도 일주일에 보고 빠지면 좀 빠졌네요 이러고 말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라인을 안 잡아줘 버리면 크게 힘들 수 있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방송에 맞게끔, 유튜브 방송에 맞게끔 지금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베팅이죠. 이거는 절대 이 회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바이오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내년에 또 이제 3월 되면 또 상장 폐지될 수 있죠. 기업들은 우량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도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몰빵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거. 항상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안전한 자산이 아니에요.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금을 사놓으면 됩니다. 예. 근데 금을 포기하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건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은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법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은 원금 전액을 손실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주식이라는 걸 사는 순간부터 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걸 알고 들어오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 방송을 보고 뭐 주식을 샀는데 상장 폐지가 됐어요. 아, 저 방송을 봤는데 방송에서 저 네이처셀 좋다고 해서 제가 샀어요. 좋다고 했지 사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사도 제가 사라고 했다고 해서 사는 거는 누구 계산으로 사는 거죠? 본인 계산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손실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본인 책임. 예. 대신에 수익이 나서 두 배의 수익이 나서 누구 돈? 본인 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왜 법에서 보호받냐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서 수익이 나도 자기 거고 손실이 나도 자기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야. 예. 예, 법적으로. 여러분이 제 얘기 듣고 수익 100% 나서 저한테 돈을 100%안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식 샀는데 손실 나서 100%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봤자 제가 10원도 안 물려주는 게 그 부분이 50대 50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야, 그러니까 그러면 니 막말해도 되냐? 아니죠.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이제 회원님이 이제 뭐 구독자님들이 보시면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아, 쟤는 좀 위험하다. 아, 쟤는 좀 괜찮다. 쟤는 좀 들을 만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스스로 이제 그거를 걸러내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방송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